자, 방금 전에 FOMC 회의가 끝났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인플레이션이 우선이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1.6%, 나스닥, 다우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가 3%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엔비디아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내어놨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금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 어제 좀 빠진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생기면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오른 거는 아마도 달러 약세가 진행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러는 지금도 1%대 약세를 보이면서 이거 장기적으로 좀 더 약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달러의 움직임과 이념물 금리의 움직임을 같이 그려보면 이념물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SVB 사태 일어난 이후로 급락했잖아요. 근데 달러는 그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달러의 약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념물 금리 역시 23bp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번 FOMC 회의에 대해서 그렇게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25bp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요.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문구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은 비둘기적인데 고마워 땡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점도표를 제가 이렇게 눈을 씻고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제 전망치도 이렇게 변화가 없기도 쉽지가 않은데 사실 원래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게 맞아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변했던 거죠. 2024년에 대한 전망치가 1.6%에서 1.2%로 낮아진 것이 좀 특징이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봤던 것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12월 달에는 야 우리 좀 낮아지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웃음기를 싹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1월 달과 2월 달에 나왔던 고용지표, 물가지표 너무나도 잘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만큼 지금 한 3줄이 추가됐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야 미국 은행 튼튼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물어봤는데 성명서에 이걸까지 넣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성명서에다 그냥 박아 넣어버렸습니다. 야 미국 은행 튼튼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타났던 SVB 사태가 매크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호하게 넣어놨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문구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자, 금리에 대한 전망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난 FOMC 회의가 끝났던 2월 1일에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기대했었는데요. 지지난주였죠. 파월 연설이 끝난 이후로는 우와 진짜 금리 더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5.5%까지 막 올라가는 걸로 반영했다가 SVB 사태가 일어나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가 현재는 제자리를 지금 찾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OMC 이전에 우리의 질문이 이거였죠. SVB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금리 진짜 계속 올릴 거야? 양적 긴축 계속 할 거야? 이런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들 때문인데요. 잠깐만 들어보고 오시죠. Let me be clear. The government's recent actions have demonstrated our resolute commitment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nsure that depositors' savings and the banking system remain safe. 어제 나왔던 얘기는 은행 시스템 걱정하지 마라.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내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걸 보니 지금 저희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은행이 지금 문제가 있고 뱅크런이 계속되고 이게 심각한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겠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님. SVB는 아웃라이어.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SVB의 문제는 지 혼자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내가 금리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장기채를 그렇게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듀레이션이라는 걸 모르니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제 관리 감독의 문제지. 이건 은행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오버를 박아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은행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약화됐다면 반대로 은행 시스템이 진짜 강력하다라는 것을 성명서에까지 넣어버리면서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게 만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잘못한 놈들 그냥 아주 혼내주면서 SVB 그냥 아주 그냥 혼쭐을 내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들만의 문제지 은행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놔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파월의 결론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질문을 한 부분인데요. 형, 2주 전에는 더 금리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했잖아. 그래서 시장 깜짝 놀래켜놓고 지금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때 이후로 SVB 때문에 오히려 긴축 효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굿 퀘스천. 내가 말해준 대로 질문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SVB 때문에 내가 손을 안 대고도 코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는 금리가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토론도 마찬가지고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금융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지금 긴축을 하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하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더 매파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긴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억지로 한 가지라도 또 긍정적인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연준 의원들한테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천전긍긍하던 부분에서 조금 자신감을 찾았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MC 회의가 일단 끝났고요. 이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부터 해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SVB 사태에 대한 파월의 인식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받는지 한번 지켜보시죠.